자, 이제 합이 나오면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면 A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S1은 A1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떤 의미에서는 등차 수열 규칙이 나오더라도 등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등차 수열이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등차 수열은 아닌 거예요. 첫째 항을 제외해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열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수열의 AN, 일반항을 구하는 게 되게 목표지만 SN만 알고 있어도 A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SN으로 굉장히 많은 수열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에 들어오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SN이 다양하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형태가 이제 수열의 형태가 좀 다양화되죠. 아까도 뭐 잠깐 모의고사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 규칙성이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일정한 수를 곱하거나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앞에 수열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수만 나오고 있는데 3의 배수면 뭐 이렇게 하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짝수이면 어떻게 하고 홀수이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정수이면 이렇게 하고 유리수면 이렇게 계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규칙들을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규칙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열을 배우고 수영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규칙성을 얼마큼 제대로 따라가서 답을 내느냐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수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성을 배우는 거고 그런 특이성들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기를 도움 되죠? 논리적인 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수학의 논리성은 또 국어의 언어의 논리성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증명해 나가거나 설명해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수학의 그 논리성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쪽이 좋다라고 지금 해서 수학이 이제 메인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수열은 굉장히 규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의 목표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못 푸는 문제나 연구할 만한 주제를 주지 않아요.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풀 수 있는 거고 풀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수능 문제는 여러분이 배운 교육과정 외의 것을 알면 더 빨리 풀리는 그런 문제를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거 내용에서 가장 꼬을 수 있는 만큼 꼬아놓긴 하지만 정보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능력이 사실은 이제 수능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신의 공부 방법은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각가지 문제들의 유형을 빨리 익혀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단원에 한해서 문제를 답을 바로 내는 게 목표라면 수능은 시간이 조금 더 많고 문제 수는 조금 더 물론 이제 학교 시험보다 문제 수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 대비 문제 수는 좀 적은 편인데 거기를 이제 난이도 있게 문제를 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이때까지 배운 수학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느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에 대한 분석력이에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주어졌어. 그럼 그 식을 막 다루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풀어내느냐.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자기 성향에 취향에 맞는 거를 해야 돼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맞는 취향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는 저걸 배워서 나한테 맞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내 방식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한테 배우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 고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 그래서 여러 가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수열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시그마라는 공식을 배우죠. 이렇게 적혀져 있고 K는 1부터 시그마의 어떤 특징인데 이건 수열에서 나오기 때문에 1항부터예요. 그래서 확률을 배운 사람은 알지만 여기가 0부터도 가능하고 여기는 어떤 값부터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하나씩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고민도 해볼 수는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부터 1씩 올려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배우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1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n을 집어넣었을 때까지가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이제 SN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그마가 나오면 뭐로 본다? SN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가 나오면 SN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그마라는 속임 나왔어요. 아, 이거는 SN에 대한 이쁨이구나. 따라서 이 식을 바로 쓸 수도 있구나. 이걸 구하고 싶으면 이 식을 써서 하면 되겠군요. 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질이 나오죠. 성질은 많지 않아요.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상수는 끄집어내서 따로 곱한다 이렇게. 수열을 합한 다음에 전체의 상수를 곱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와 두 개의 수열이 더하거나 빼지면 각각의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서 더하거나 빼도 됩니다. 또는 각각의 수열에 더하거나 뺀 합은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도 됩니다죠. 단 주의할 게 있죠. 뭐죠? 여기가 1부터 n이면 여기도 1부터 n이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요거만 좀 맞추시면 돼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0부터 n-1이야 또는 2부터 n+1이야 그러면 조율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런 문제까지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시그마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시그마의 공식 3가지를 배우죠. 첫 번째가 뭐죠? 시그마 K예요. 얘는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 등차수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등차수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이걸로 다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 그건 얼마다?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n제곱이에요. 외워두세요. 알겠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만약에 2부터 시작하는 짝수의 합은 얼마다?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뭐 정이 안 되면 빨리 생각하세요.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배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n+1이 되죠. 그래서 nn+1 해도 되고 여기서 1씩 끄집어내면 얘가 홀수의 합이 되죠. 여기 하나씩 끄집어냈으니까 1이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의 합 n제곱과 하나씩 끄집어낸 거예요. 합 n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자, 요거고 요거에 관한 이제 식들이 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일단 요거만 정리를 합시다. K제곱 얘도 해야죠. 얘는 특별한 수열 합이 없어요. 수열에 관한 합. 특히 그러니까 특별히 얘가 그냥 관계가 돼 있다면 등차 수열 합에 대한 합이에요. 알겠죠? 등차 수열은 저번 시간에
되죠.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세 번째는 많이 쓰진 않아요. 두 개만 사실은 외워두시면 돼요. 요거의 합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굳이 하나 더 쓰자면 요거 뭐의 합이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은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냥 합으로. 이렇게. 첫째 항이 R일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은 외워두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사실은 합을 구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등차수열의 합 배웠고, 등비수열의 합 배웠고,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배우는 수열은 거의 이제 요거 하나 더 나오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떤 특별한 확장의 개념에서 많이 나오죠. 시그마 성질을 보면 여기 많이 안 나왔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부분 분수예요. 부분 분수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여기서 요거 빼고 시그마 K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무리수인데 봅시다. 요 간단하게 쓰죠. 이렇게 쓰면 요거 정리해서 유리화 시키는 거죠. 여기서 유리화 시켜서 무리수가 나오면 그냥 계산이 안 될 것 같을 땐 유리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그렇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건 그냥 차근차근 그냥 푸시면 돼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거죠, 요거 짝수. 짝수의 합에 대한 또 합은 이 정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서는 좀 점검은 해볼 텐데. 자, 여기에 관한 문제들은 그렇게 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그거를 위한 기본 개념들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귀납적 정의예요. 귀납적 정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해요. 귀납적 정의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외워놓으세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개의 차가 일정하면 되죠, 그죠?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요거하고 하나 더.
등차 중앙에 관한 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주얼에 관한 것도 그렇죠. 이건 모의고사 보면 두 개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를 어떻게 봐야 돼? 여기를 일정한 값으로 봐야 돼. 그쵸? 여기 일정한 값으로 봐야 돼. 또는 am 플러스 1항의 제곱은 am 곱하기 am 플러스 2항 이렇게 돼서 등비중항에 관한 귀납적 정의가 있어요. 이 귀납적 정의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귀납적 정의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귀납적 정의가 이제 추론식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예시를 좀 들어보면 뭐 책에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바로 예시를 들게요. 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첫째 항이 2래요.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항은 이건 그래도 좀 낫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귀납적 정의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봤더니 얘는 그래도 특징적이에요. 얘는 특징적이에요. 얘는 특징적이니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그래도 등차 수열이에요. 맞아요?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명확한 특징이 지금 눈에 확 보이지는 않죠, 그죠? 이럴 때는 천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어떤 규칙을 추론해 가는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요즘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건 차근차근 풀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다 자? 절반이 자. 자, 그래서 첫째 항이 2니까 첫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을 계산하면 n이 2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n이 2면 둘째 항이 되고 여기 아니죠. n이 1이면 되네요. 미안. 요식을 따르면. 그쵸? n이 1일 때 이게 n이 2가 되죠. 그래서 a2가 되고 그 다음에 1대 n은 홀수니까 여기를 따라가서 2분의 선생님은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바로바로 숫자를 써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야? 아닌데? 뭐 잘못 푼 거야? 이분의 3이군요. 어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n이 2일 때를 풀어야죠. 그럼 A3이 나오네요. A3은 n이 짝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n이 3일 때를 집어넣으면 3은 홀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1이 되죠. n이 4면 a5는 얼마가 돼요? n이 짝수니까 여기 들어가서 2가 되네요. n이 5면 a6이 되는데 보세요.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2가 다시 동일하게 나온 거죠. 이렇게 첫째 항처럼.
맞아요. 그 다음에 집어넣었을 때 얘를 대입했을 때 n이 무슨 수였어? 1 홀수였지. 요번에도 2를 대입했더니 얘는 무슨 수야? 홀수죠. 규칙이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짝수라면 아직 규칙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2부터 4개씩 규칙을 만들어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있어서 3이 됩니다 라고 하면 4개씩 3이 되니까 여기가 40인가요? 4개씩 하면 10개가 만들어질 거고 4개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30 이렇게 답을 내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추론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론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귀납법은 중요한데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아셨죠? 근데 조금은 알아두세요. 귀납법은 증명법이에요. 그렇죠? 증명법이에요. 증명법이고 부등식 귀납법이 있고 방정식 귀납법이 있는데 부등식 귀납법이 조금 까다롭죠?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자는 것 같고 자 어쨌든 귀납법 더워? 끌까? 끄자. 더우면 꺼야지. 딴 사람은 추워? 아 춥지? 근데 여기 오니까 찬바람이 불어? 귀납법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논술을 조금 건드리거나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 조금 해놓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귀납법은 구조 문제예요. 구조 문제. 구조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귀납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죠. 나오긴 나오네요. 항상 구조가 어떻게 돼요? 어떤 증명해야 되는 y라고 할까요? 좀 함수처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규칙을 찾았잖아, 그지? 이 규칙을 찾았는데 이 규칙이 맞을까? 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증명하려면 귀납법이라는 걸 쓰죠. n이 1일 때 fn이 참임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n이 k일 때는 fk가 참이라고 가정하죠, 그죠?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조상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 n이 k 플러스 1일 때 f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인다. 이것도 할 일이에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fn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증명이라는 건 뭐죠? 이 fn이 참인지 몰라. 실제로는 뭔데? 참인데. 그래서 이 fn이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이 구조를 따라가면 이게 마치 이제 도미노 증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나가 1이 참이기 때문에 1이 참이면 2가 참인 거고 2가 참이면 3이 참인 거고 그래서 평생은 모든 순간을 영원히 얘는 혼자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열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생각해 봅시다.
수열의 증가성과 감소성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우니까 문제가 나오면 하는 걸로 하고. 자, 질문.